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이 두 사람의 투자 방식은 왜 우리가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정반대일까요? 오늘 바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 방식의 핵심을 파헤쳐 볼 건데요. 세상에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단어,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금융 수업에서 달달 외웠던 현대 투자 이론, 그거 정말 맞는 걸까요? 글쎄요, 버핏과 멍거의 대답은 아니오에 훨씬 가까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시장 예측? 그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그 사업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이 공포에 떨 때 그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사실상 버크셔 방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념부터 한번 깨부셔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투자를 잘하려면 당연히 시장을 예측해야 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과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인 워런 버핏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요?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는 미래를 아는 척하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버핏은 예측 대신에 뭘 할까요?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금리가 지금 수준이고 기업 수익이 계속 높으면 어떨까? 또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기업 이익이 평균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딱 이 두 가지 만약에 대비할 뿐이에요. 예측이 아니라 준비,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좋아요.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붕괴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버크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생각이 180도 다릅니다. 완전히요. 찰리 멍거의 이 말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역설 속에 준비된 투자자에게 폭락장이 왜 최고의 기회가 되는지, 그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버크셔만의 시스템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져요. 2단계, 버크셔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가지고 있죠. 3단계, 헐값에 나온 위대한 기업들을 그냥 쇼핑하듯이 사들이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방식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튼스쿨 같은 명문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위험이라는 것의 학문적인 정의에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위험은 보통 이런 거죠.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내리는 것, 즉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베타라는 지표가 바로 이 변동성을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버크셔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에게 진짜 위험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돈을 영원히 다시는 못 찾게 될 가능성,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투자한 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보는 거죠. 훨씬 단순하면서도 본질에 가깝지 않나요? 버핏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그는 학계의 이런 복잡한 이론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넌센스라고요. 이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들의 철학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순 없겠죠? 자, 보세요. 위험을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버크셔는 변동성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주가가 무려 50%나 폭락했는데 버핏은 이걸 두고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투자에 대한 이 유명한 발언은요, 그들이 변동성을 어떻게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정말 전설적인 사례입니다. 잠시 이 숫자에만 집중해 보시죠. 마이너스 50%.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건 그냥 끔찍한 손실이고 엄청난 위험 그 자체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버핏에게는요,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장의 감정, 그러니까 주가는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워싱턴 포스트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버핏은 바로 이 거대한 괴리,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이 틈을 보고 돈을 넣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깨부순 통념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핵심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버크셔처럼 생각하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짜 위험은 주가 변동이 아니라 내가 뭘 샀는지 모르는 무지입니다. 둘째, 시장의 등락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라고 있는 도구예요. 셋째, 하락장은 재앙이 아니라 최고의 쇼핑 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야,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다음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실 건가요? 아니면 버핏과 먼 것처럼 아,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마침내 찾아온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